뇌 건강엔 무조건 생선이라고들 하시죠. 고등어 먹어라, 연어 먹어라, 오메가가 들어있으니까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말이죠. 그런데 막상 생선을 매일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요. 굽는 것도 번거롭고요. 냄새가 집 안에 배니까 가족들이 싫어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은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생활 영양을 연구해온 김상훈입니다. 대학에서 식품학을 가르쳤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중년과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영양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집에서 생선을 자주 안 먹어요. 대신 냉장고에 늘 있는 이 가루 하나를 더 자주 씁니다. 들깨가루요. 이게 생선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생선보다 더 꾸준히 가더라고요.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가루니까요. 우유에 타도 되고요. 죽에 넣어도 되고요. 국에 뿌려도 됩니다. 비린내 걱정도 없어요. 보관도 쉽고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드신 분들한테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말이요. 잠을 깊이 잔다는 말이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리니까 뭔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생선 대신 들깨가루라는 조합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누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누나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면서 멍해지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헷갈린대요. 지난주에 만난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난대요. 본인도 느꼈대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건가 싶어서 속상해하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약도 아니고요.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요.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누나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래도 제 말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누나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다르다고요. 잠을 잔 것 같고요.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요. 냉장고 앞에서 멍하게 서 있는 일도 줄었대요. 이게 정말 들깨 때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뇌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기억이 안 나고요.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지방을 꾸준히 먹으면 세포막이 유연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럼 뇌가 빠르게 움직여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연구를 보면요. 식물성 지방 섭취가 중년 이후 기억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보고가 여러 번 나왔어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요. 들깨에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뇌에 필요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선을 안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68세 박정수님은 아침에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오전 내내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들깨가루를 드시고 나서는
아침부터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요. 매일 아침 미숫가루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섞어서 드신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가루 형태로 매일 소량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많아봐야 두 숟가락이요. 그 이상은 소용없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으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머리가 맑은 편이신가요? 만약 멍한 느낌이 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뇌는 혈관 상태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산소와 영양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뇌가 느려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이 치매는 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혈관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은 함께 움직인다는 해외 연구가 정말 많아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요.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잘 유지된다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혈관이 막힌 사람은 빨리 늙는다고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곧 뇌 관리입니다. 72세 김영우님은 손발이 차던 증상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혈액순환이 안 좋으셨대요.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고요. 저리기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들깨가루를 드시고 나서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머리도 덜 무겁다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혈관이 좋아지니까 뇌도 좋아진 거죠. 지방을 나쁜 기름이 아니라 좋은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은 혈관을 막아요. 그런데 들깨 같은 식물성 기름은 혈관을 뚫어줘요.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같은 지방인데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산패된 가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들깨 가루는 공기에 닿으면 빨리 상해요. 냄새가 이상하게 나고요. 색도 변해요. 그런 걸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혈관에 나쁜 물질이 쌓여요. 그러니까 보관을 정말 잘하셔야 해요.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혈압이나 혈관 걱정 있으신가요? 그럼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깊은 잠은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기억을 정리하고요. 손상된 세포를 고쳐요. 이게 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잠을 얕게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가는 겁니다. 수면의 질과 기억력은 밀접하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뇌연구원 자료를 봐도요.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되면 뇌가 진짜 손상되는 거예요. 70세 이순자님은 새벽에 덜 깬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밤에 두세 번씩 깨셨대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들깨가루를 저녁에 따뜻하게 드시고 나서 달라졌다고 해요. 잠이 깊어지고요. 새벽에 안 깬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자기 전에 드시면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마그네슘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면에도 좋은 거예요. 잠들기 직전 과식은 피하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하느라 잠을 못 자요. 들깨가루도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새벽에 자주 깨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깨의 좋은 성분은 기름에 잘 녹습니다. 지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에만 타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입으로는 들어가는데 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같은 걸 먹어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거든요. 따뜻한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세요. 우유에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이 들깨 성분을 감싸서 흡수를 도와줘요.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콩에 지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딱 좋아요. 우유 드시면 불편하신 편인가요?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두유 드세요. 아니면 아몬드 우유도 괜찮아요. 요즘 식물성 우유 종류가 많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방 성분이 있는 음료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이 손상됩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열에 약해요. 팔팔 끓는 물에 타면 성분이 깨져버려요. 그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칼로리만 섭취하는 거죠. 팔팔 끓이는 건 피해야 합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쓰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겁다 싶으면 좀 더 기다리세요. 입술에 대봤을 때 부담 없는 온도가 적당해요. 그 정도면 영양 손실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온도 신경 쓰고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거든요. 이제부터는 온도를 좀 낮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라요. 공기랑 닿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상할 수 있어요. 냄새가 고소한 게 아니라 쿰쿰한 냄새가 나면 버리셔야 해요. 그걸 드시면 몸에 나쁜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불 옆 보관은 가장 나쁩니다. 열기 때문에 빨리 상해요. 습기도 차고요. 부엌 선반에 그냥 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이 제일 안전합니다. 꺼내서 쓸 때도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바로 다시 넣으세요. 지금 집에 있는 가루 상태 괜찮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냄새 맡아보시고요. 색깔도 보시고요.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새로 사서 제대로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건강은 이런 작은 것에서 결정돼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들깨가루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한 숟가락에 약 50칼로리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먹어야 좋아요.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공복에 먹을지 식후에 먹을지도 고민되시죠? 이건 본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속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기름진 걸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속이 튼튼하신 분은 아침 공복에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그때 공복으로 바꿔보세요. 본인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면 방법을 바꾸세요. 괜찮으면 그대로 하시고요. 건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뇌 건강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없으셨으면 나도 괜찮을 거라고요.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뇌를 결정해요.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혈관을 결정하고요.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싸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들깨가루요.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요.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어요. 먹는 방식 하나만 바꾸면 차이가 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임은 점점 잦아집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예요. 열쇠 어디 뒀더라,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요.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고요. 방금 한 말을 까먹어요. 불안은 커집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스트레스는 또 뇌를 망가뜨려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져요.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멍한 느낌이 없어요. 하루가 덜 피곤해집니다. 오후까지 집중력이 유지되고요. 기억력도 좋아져요. 사람 이름이 바로바로 떠올라요. 어제 일도 선명하게 기억나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거요. 그 자신감이 또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선순환이에요.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거요. 그게 다예요. 거창한 거 없어요. 이것만 한 달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생선 먹기 힘드시죠? 비리고요. 비싸고요. 손질도 번거롭잖아요. 그럼 들깨가루로 시작하세요. 훨씬 쉬워요.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뇌 건강은 꾸준함이에요. 한 번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관 잘 하시고요. 온도 신경 쓰시고요. 적당량만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여러분 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혈관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수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합보다 더 강력한 중년 기억력 관리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들깨가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깨가루 드시고 계신 분 계시면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